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시장 자체는요.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아요. 자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이 약한 소액 주주들의 편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불공정한 시장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위메이드가 말이 많죠? 네, 제가 봐도 이 회사는 문제가 꽤 많은 회사입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이 회사를 보자고 하면 코인 시장이 한창 오를 때 코인을 발행해서 P2E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이것이 반짝 유행이었죠. P2E의 본질은 사실 리니지라는 회사 게임을 보시면 이것이 가장 그 중심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리니지가 P2E의 중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코인 시장과 연결해서 P2E 시스템 만들었고 위메이드가 그렇다고 해서 P2E 시스템의 어떤 일가견이냐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유행에 올라탔었고 게임도 재탕이었죠.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을 그냥 연동시켜서 P2E화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코인으로 수익을 회사가 얻게 되었고 이 P2E 시스템을 통해서 잠깐 또 게임 수익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분위기와 상황이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위메이드 회사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사들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리니지 게임을 만든 NC소프트는 어떻습니까? NC소프트 역시 여러 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회사죠. 과금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유도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유저들에게도 많은 비난을 받는 회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는요 무조건 이윤 창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실제로 다 보면요.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욕을 먹어도 싼 회사들이에요. 남의 아이디어 뺏어서 카피한 회사가 지금 IT 기업 중에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 3대 통신사들과 소송해서 이긴 회사가 우리나라 IT 기업도 1등이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같은 데서 봤는데 철강 쪽과 조선업 쪽 하청업체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돈도 안 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가 알만한 그 우량한 회사들이고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 됐냐? 문어발식 확장 경영,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회사들을 착취하고 돈을 흡수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배경들이 사실은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상장됐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법에 접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반복도 가리지 않고 그 자리까지 온 회사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이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에게 우리가 윤리적 측면으로 잣대를 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코미디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 회사들에게 기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회사들이 소액 주주를 챙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누구를 더 챙겨주겠습니까? 2대 주주를 챙겨주고 3대 주주를 챙겨주겠죠.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와 또 결탁이 돼 있을까요? 당연히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네이버 주가만 해도 이렇게 완전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이렇게 박살이 난 거에 대해서 대주주는 항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자기가 일궈놓은 회사가 경영도 열심히 했고 매출도 잘 냈는데 공매도 때문에 회사를 이 지경으로 주가를 만들어 버렸으니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주주와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그럼 왜 안 한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대표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매출도 잘 냈어요. 네이버 매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이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놀랍게도 어떻게 됐어요? 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대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의 매출이 정말 안 좋아져서 주주들이 이제 탈출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거나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회사는 멀쩡한데 주식을 누군가 막 던지는 거예요. 주가가 반토막을 넘어서 마이너스 60%를 넘어갑니다. 그것도 단 1년도 안 돼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아무런 모션도 안 취하고 있고 여러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불평을 합니까? 누가 불만을 제시해요? 소액주주들의 말을 들어줍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시장 자체는요.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아요. 자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이 약한 소액 주주들의 편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불공정한 시장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만두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빈틈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16강 갔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어떠한 분야든지 빈틈이라는 건 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요. 평범한 상식으로 들이대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평범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들어왔다가 뒤통수 맞고 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원리와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했다면 그거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연구와 공부가 남들이 아는 평범한 상식과 뻔한 이야기로는 승산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카카오 사태가 얼마 전에 먹통 사태가 있었죠. 근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오르는 걸 보십시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죠. 분명히 이때 정말 큰 악재라서 손절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언론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지 안 하는지 봤는데 일주일 가고 언론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동안 언론을 통해서 안 좋은 뉘앙스의 내용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싹 언론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 뒤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런 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먹통 사태가 돼서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단 일주일만 보도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은요.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속임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항상 속임수가 있어요. 항상 평범하지 않게 오르고 항상 안 갈 것처럼 정말 세상 다 망할 것처럼 만든 다음에 가는 이러한 속임수가 가득한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돈을 버는 곳에는요 항상 술수와 속임수와 편법이 존재하죠. 네,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노다지 시장입니까?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속임수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평범한 사고방식과 평범한 시야로 시장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평범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는 이 시장을 경험해야 이 시장의 성격과 특성을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거대한 상대든지 간에 약점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께서 그 약점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세력들을 이용하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황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